2007년 8월 31일 고성 앞바다에서 한 노인이 쪼꼬미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오종근. 올해 70인 이 노인은 오늘 살인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노인 사이코패스 오종근. 그자의 살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종근은 1938년 전남 보성에서 5남 2녀 중 5자로 태어납니다. 오종근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사망을 하게 되고 그의 아버지 역시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오종근은 이복형제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뱃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1959년 결혼해 이남 5녀를 둔 오종근은 보성군 회천면 동률리에 거주하다 범죄를 저지르기 10년 전쯤 현 거주지인 보성읍으로 이사오는데 이웃들에 의하면 동네로 이사온 지 10년이 됐지만 오종근은 혼자 있기를 좋아해서 마을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허나 이웃들은 오종근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웃들은 오종근에 대해 인상 좋고 조용한 이웃으로 기억하고 있었죠. 허나 그 모습이 진짜 오종근의 모습이었을까요? 오종근은 특정 전과는 없었지만 한 건의 폭행과 6건의 불법 어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벌금형 갖고 뭘 그러냐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종근이 상습적으로 불법 어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정한 사소한 규칙을 아무렇지 않게 상습적으로 어긴다는 것인데 앞에서 말했듯 오종근은 걸린 것만 6건이지 그는 아마 수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이유야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이코패스의 확률은 잘 모르겠지만 소시오패스의 경우 인구 100명당 3명은 소시오패스의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성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을 잘 알지 못하고 살거나 자신의 성향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 그런 성향을 긍정적으로 발휘하며 출세를 하거나 재물을 모으는 등 보통의 일반 사람들처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훌륭히 살아가죠. 허나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범죄의 환경이 조성되면 보통의 일반 사람들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지는데 오종근 역시 70이 될 때까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훌륭하게 살아왔지만 범죄의 환경이 조성되자 그는 자신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2007년 8월 31일 오종근은 보성군 회천면 동률리 우암선 착장에서 어로 작업을 위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광주에서 여행 온 대학생 커플 21살의 남성 김씨와 20살의 여성 추씨가 배를 한 번만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종근은 이를 흔쾌히 승낙하고 30분을 달려 자신의 어로 작업장으로 데려가는데 1시간가량 작업하던 오종근은 옆에서 놀고 있던 대학생 커플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순간 자신의 손녀뻘인 여대생 추씨에게 욕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종근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짜릿한 욕정의 감정을 즐기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망망대해에는 배 한 척 없었고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침내 여성 추씨를 겁탈하기로 결심한 오종근은 남성 김씨에게 천천히 다가가 순간 바다로 밀어버립니다. 바다에 빠진 김씨는
배에 오르려 했지만 오종근은 이내 2m 길이의 갈고리가 달린 삿갓대로 김씨를 내리치고 찌르며 살인을 하게 되죠. 그러고는 여성 추씨를 겁탈하려 했지만 추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추씨 역시 바다로 밀어 빠뜨리고 삿갓대로 내리치고 찌르며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종근은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생활하죠. 2007년 9월 3일 고흥군 용정리야 배상에서 조선소로 입항하던 어선에 의해 추씨의 사체가 발견되고 2007년 9월 5일 보성군 청포선 착장 부근에서 해안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김씨의 시신이 발견되지만 경찰은 20여일 동안 별다른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남성 김씨의 발목이 골절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단순 추락사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이 묻히자 바다에서 살인하면 절대 발각되지 않는 완전 범죄가 된다고 판단한 오종근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2007년 9월 25일 추석을 맞아 보성으로 여행 온 두 여성 24살의 조씨와 23살의 안씨는 재래시장을 둘러보다가 오종근의 아내가 운영하는 쭈꾸미 가게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내 일을 돕고 있던 오종근은 두 여성을 보자 또다시 욕정이 발동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오종근은 조금 있으면 작업하러 바다에 나가는데 혹시 바다 구경할 생각이 없냐며 여성들을 유인하게 됩니다. 마음씨 착한 노인의 호의로 생각한 여성들은 오종근을 따라 바다로 가게 되는데 여성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생각하며 3시간가량 작업하던 오종근은 여성들의 주의를 살피다가 이내 조씨를 선실에 가둬 잠그고 안씨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안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오종근은 안씨를 바다로 밀어빠뜨린 후 삿갓대로 안씨를 내리치고 찌르며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후 오종근은 선실에 있던 조씨를 끌어내 겁탈하려 했지만 조씨 역시 거세게 저항하자 삿갓대로 살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오종근은 자신의 범죄가 완전 범죄라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 따위는 결코 없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허나 그의 범죄는 이내 꼬리를 잡히게 되는데 사실 피해자 조씨는 사망하기 전 선실에 갇혀 있을 때 휴대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다 한가운데라 음성은 전달되지 못했고 조씨는 오종근의 배를 타기 전 선착장에서 잠깐 전화기를 빌려주었던 어떤 부부에게 배에 갇힌 것 같다며 경찰의 보트를 불러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9월 26일과 28일 안씨와 조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그 문자를 근거로 관내에 정박 중인 335대의 선박에 대한 사건 당일 출항 여부 등을 조사한 끝에 무등록 선박인 오종근의 배가 오전과 오후의 정박 위치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는 오종근의 배를 수색해 피해자 추씨의 신용카드와 여성의 머리카락, 머리끈 등이 발견되자 막걸리를 마시며 TV를 시청하고 있던 오종근을 급습해 체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자신의 배에서 증거물이 확보된 이상 오종근이 쉽게 자백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오종근은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그는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이어가고 증거물이 나올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며 수사진의 진을 깨기 시작하는데 그는 여성들을 본 적도 없다고 말하다가 경찰이 선박에서 찾은 증거물을 내밀자 사실 배를 태워준 적은 있지만 자기들끼리 부주의해서 바다에 빠져 죽은 거라며 자신은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경찰이 타살 흔적이 나온 부검 결과와 사건 당일 추씨에게 걸려온 전화 음성 파일 중 추씨의 목소리는 담겨있진 않지만 아주 희미하게 아따 어디서 무전질이냐라고 말하는 오종근의 음성 파일을 증거물로 들이밀자 오종근은 그제야 마지못해 범행을 인정하게 되는데 허나 그는 1차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경찰은 1차 사건 역시 오종근의 소행임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생전 사진과 사후 부검 사진을 보여주며 그에게 인정으로 호소해봤지만 오종근은 눈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그렇게 1차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한 어부가 꼬막을 건지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1차 사건 피해자 최씨의 카메라가 딸려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다급하게 카메라를 복원했고 복원한 결과 그 안에서 오종근의 배와 오종근의 모습이 찍힌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 오종근은 증거물이 나오자 1차 사건에 대해서도 자백하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뻔뻔하게도 자신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 왜 하필 그 많은 큰 배들 중에 하필 내 배를 태워달라고 했고 또 돈 안 받고 공짜로 태워준다니까. 그게 좋아서 탄 그 사람들이 문제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보다 지금 내가 더 불행해졌다. 그런 일을 저지른 나는 지금 굉장히 여기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몸도 지금 아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을 죽인 이유는 피해자들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이고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살아있는 나는 죗값을 받느라 너무 힘들다. 뭐 그런 말인가요? 위로라도 해달라 이 말인가요? 이 사이코패스는 끝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그는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법원에 사형제 폐지를 신청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 주장하는 이 뻔뻔한 인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허나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는 합헌이란 결정을 내렸고 2010년 6월 10일 오종근의 사형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그는 대한민국 61명의 사형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령 사형수가 되어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되는데 그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며 단 한 번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음에도 가족이나 기자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불쌍한 노인 행세를 하며 뻔뻔하게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1년 후 오종근의 아들은 충격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아파트에서 투신하며 삶을 마감하는데 결국 오종근은 자신의 아들마저 간접적으로 살해하고는 아직도 그 미천한 목숨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등을 이유로 폐지가 된 사형제. 허나 이렇게 악랄하고 증거가 확실한 악마 같은 인간들의 인권을 굳이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 사이코패스 살인자 오종근. 그의 나이 올해 84살. 저는 그가 빨리 피해자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